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제명 이후 첫 대구 방문이었는데 여기서 홍준표 대표 친박단체의 거센 반발을 느끼고 돌아왔죠. 지금 보는 저 장면입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또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결정한 이후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직접 내려갔죠. 네. 오늘 대구 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 포럼 21이라는 토론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 참석하기 위해 내려갔고요. 네. 또 오후에는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년입니다. 그렇죠. 그에 따른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거기 또 참석하기 위해서 직접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년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전히 친박 지지자들은 배신자다 하면서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항의 시위를 열었습니다. 아직 대구에서 뭐 전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네요. 아니 보도를 보고 저렇지만요. 되게 물론 저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뭐 대구 경북 사람도 바보들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를 했지만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또 나라가 발전하고 대구 경북에서 또 훌륭한 인재를 키우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조건 과거에 묻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또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이지 저것이 TK 민심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구 경북이 제 고향인데요. 대구 경북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쌓은 거는 이거 뭐 이성적인 어떤 이런 지지가 아니고 어떤 감성적인 면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구속되고 해가지고 마치 홍준표 대표가 출당시키고 이런 게 대해서 감정적인 어떤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가 어떤 삼고 초려의 심정으로 대구에 대해서 계속 설득시키고 그게 우리가 보수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읍참 마속이었다. 이런 걸 계속 설득시키면은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자유한국당 친홍, 친김, 친박 이 세 무리가 불편한 동거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건은요. 이 친홍과 친김이 같이 잘 뭉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심거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당 기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을 황골 탈퇴시키겠다는 목적에 대해서 홍준표 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의 지향점이 같고요. 당내 다수는 여전히 친박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지도부에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당의 개혁을 이뤄낸다면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한번 제도혁을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친박 의원들과 또 친홍 의원들의 세대결이 앞으로 좀 더 심해지겠죠. 지금 이 당내 이 원내대표, 새 원내대표 지금 경선이 다음 달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김무성 의원과 친한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 측, 김 전 대표 일단 기세 싸움, 주도권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 생각에 지금 만일에 여기서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김무성 대표 측과 홍 대표 측이 싸운다면은 이건 정말 국민들의 욕먹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또 새 싸움. 이거 하려고 복당했냐. 어제 보니까 방송용 마이크 갖고도 신경전을 벌이던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여주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 내년 지금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때 후보를 둘러싸고 서로 지분 싸움에서 서로 결렬을 할 수는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내대표에 대해서 홍 대표와 김무성 의원 측이 서로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추대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도 사실은 조금 낮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보수 측의 표를 끌어당기려면은 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친홍이다, 친김이다, 김무성계다, 홍준표계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요 김무성계는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익 집단이다 라고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김무성계라고 하는데 나는 김무성계가 없다고 봅니다. 김무성하고 친한 사람들이지.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은 개파가 아니고 이익 집단입니다.
근데 친박들 우리 당에 거의 없어졌어요. 친박이 이념이 있습니까? 이익집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도 쉽게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께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친홍이라고 쓰는데 내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들 정치를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정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개파라고 보면 나는 좀 무리가 있다. 길지기 차장.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당내의 친박계 의원들을 상대를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쳤지만 만약에 당내의 친박계가 힘을 잃게 됐을 때 바로 그 시점이 이 친홍과 친김 이 두 세력이 갈라지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저께인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홍준표 대표가 이제 더 이상 추가 입당은 없다 하면서 문을 닫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네. 김무성계가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 또 추가로 9명이 들어오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은 거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네. 지금 이익집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와 이념으로 똘똘 뭉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공천과 권력을 보고 온 사람들밖에 없다. 그만큼 자기 당을 비판을 하는데 좀 가혹하게 비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취지일 거고요.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자유한국당의 재생입니다. 야당이 잘 돼야 또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생기고 그리고 정당 정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하여튼 홍준표 대표와 그 김무성 이번에 복당한 바른정당 의원들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루빨리 해서 네. 자유한국당을 빨리 새롭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네. 개파 정책 뭐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파 정책 전부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주는 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번 기회에 개파 정치하지 말고 네. 그야말로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소식 저희가 8위로 꼽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네요. 확인해 보시죠.